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안심주택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대로항에서 네.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그 오피스텔, 아파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아파트 문의가 많았는데 오피스텔 문의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서 기준금리 내린 거 알고 계시죠? 내렸고 앞으로도 더 내린다라고 천천히 완만하게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요즘 대학교에서 월세 평균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인근 오피스텔 월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월세는 오른 반면에 이자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몇 주 전부터 오피스텔 매매가가 서울 기준으로 상승 전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인지 제가 최근에 메일을 좀 많이 받아요.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오피스텔 관심이 좀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투룸 이하 오피스텔이고요. 말씀하셨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체제잖아요. 근데 워낙에 2년 전에 분양했을 때 고분양가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랑 아파텔이랑 놓고 봤을 때 월등히 저렴하지 않다면 아파텔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등히 저렴하다는 게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랑 아파텔인 경우 몇 퍼센트나 저렴해야 이걸 매수해 준다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파텔이 안 좋은 게 취득세가 더 높단 말이죠. 그거를 감안하고 안 팔린 황금성까지도 녹여내고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린다면 아파트가 만약에 7억이야. 그럼 아파텔은 한 4억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을 많이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그렇죠. 똑같은 단지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대전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텔은 아파트랑 다르게 상가처럼 생긴 한 4억 정도 해요. 근데 같은 아파트는 13, 4억? 이래요. 근데 면적은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같은 단지 안에 있더라도 아파텔은 좀 천대받는 분위기가 있어요. 상가 같은 주복도 있고 아파트에 있는 진짜 아파텔이라 하더라도 차별이 좀 있다. 빌라는 요새 뭐가 빌라가 뭐 거래량이 늘었다, 매매가 총액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요. 1조 가까이 지금 빌라 거래액이 늘었는데 그 중에 700억 가까이가 KT 에스테이트라는 부동산 펀드가 성수동에 있는 장안타운을 통으로 매입을 해서 그게 70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포함된 거라서 진짜 거래액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팩트체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만 청약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기사도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나 제가 지금 매도항을 하면서 고객님들의 빌라들을 홍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어요. 뉴스와 시장이 괴리가 좀 있네요. 그럼 네. 700억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보통 빌라는 개인이 사고 파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왜 업체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사들인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대 빌라 그런 건 아니고요. 아파트처럼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이었어요. 빨간 벽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통으로 매입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분 소유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매입해가지고 몰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700평 가까이 되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한 거지 이렇게 개별 빌라를 다 매입한 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성수동이 더 뜰까요? 또 요즘 기사 보면은 성수동에 몰락해가지고 예전 같지 않다라고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팝업 스토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급하게 뜨는 데들은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뉴스도 요즘 많이 보이던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먼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허그가 주택임대 사업자 아닌 분들한테는 주택가격의 90%만 보증금을 가입하게 해드렸어요. 주택임대 사업자인 분들한테는 100% 해줬단 말이죠.
그거조차도 올 가을부터는 100%에서 90%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허그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허그가 오히려 보증보험을 못 내주고 있거든요. 내가 내어준 돈이 7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회수한 게 2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범은 누구냐면 허그예요. 사실은 되게 웃기죠. 허그에서 그렇게 한도를 축소해놨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허그가 자기 발등 찍은 거죠. 허그가 만든 정책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줘서 경매로 가고, 그러면 허그가 보증해줘야 했던 액수들이 회수가 안 되거든요. 상황인데 주임사 것까지 100%에서 100%로 다운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큰 문제고요. 며칠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안심주택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대요. 시행사가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안심주택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은 건데, 근데 그냥 똑같이 낸 거예요. 전세 사기꾼이. 이게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억지로 급하게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서울시조차도 지금 전세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는데 또다시 주임사 한도 축소를 한다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주변에 서울시 청년주택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좀 고민을 더 해봐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사실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허브도 저는 사실 못 믿겠거든요. 허브도 지금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애초에 굳이 전세를 들어가야 되냐, 나 이거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청년분들이 대출이자를 아끼고 싶어서 월세로 가면은 100만 원, 전세로 가면 6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세 대출로 들어가는 건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돈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하다못해 서울시조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가 하거나 허그가 해도 사실은 못 죽지 않을까. 그냥 차라리 매매를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차라리 깔끔하게 월세를 가라. 이렇게 모두가 못 믿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모두가 월세를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보험이 된다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못 믿겠으니까 그냥 월세 살아라. 월세도 못 믿겠으니까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민인 게, 현장에서는 보증보험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되지 않는 거는 전세 사기, 그다음에 공실, 뭐 이런 상태예요. 집은 있는데 들어갈 사람을 못 구하고, 여기는 들어갈 집이 없는 양분화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이거는 정부에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를 살지 말고 구매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금이 많지 않잖아요. 30대는 그래도 돈이 조금 생길 시점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20대 친구들은 진짜 전세금 1억이 전부인 경우, 이런 경우에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는데 빌라를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까? 빌라가 제일 힘든 게 파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군이라고 저는 봐요. 빌라로 사면은 5억 정도 하는 게, 똑같은 면적을 똑같은 위치에다 구하려면, 아파트로 하려면 10억이 넘어가거든요. 저소득층도 분명히 서울에 살 이유가 있는데 모두가 다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청년들이 시작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처음부터 완벽한 첫 집을 구매하고 싶어 해요. 나는 첫 집은 근사한 아파트. 그걸 못 사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전세대출은 90%까지 해주거든요. 청년 신혼부부다 하면은. 첫 집을, 신혼집을 아파트로 가게 되면 이 다음에는 이제 빌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빌라를 제가 뭐 매매하는 게 좋냐라고 물으면 솔직히 파는 거는 뭐 쉽지 않아요. 매도하게 맡겨주시면 팔아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실거주 목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저번 영상에도 밝힌 적이 있는데 차라리 투룸 오피스텔을 사세요. 투룸 오피스텔은 거주하는 그 퀄리티가 아파트랑 동일하고요. 황금성은 빌라보다 좋아요. 관리라든가 주택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그 신혼부부들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큰 1.5룸이나 투룸 빌라, 투룸 오피스텔. 이렇게 뉴스 기사 몇 개 짚어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좋네요. 종종 이렇게 뉴스 소식 가지고 좀 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